자, 이제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로 바뀌니까 상대방이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 수단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먼저 상대방의 촉구권인데 이게 좀 더 편하죠. 근데 아직 민법이 다 개정된 게 아니라서 개정이 안 된 부분은 아직도 일본말로 최고권 부릅니다. 그럼 뒤에 공부할 때 최고권 나오면 뭐랑 똑같다? 촉구. 쉬운 말로 하면 독촉.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5조 1항 보시면 여기는 시험 문제가 뒤에 한 군데 빼고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만 그냥 꼼꼼히 읽으시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여기는 나오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능력자가 된 후에, 즉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다음에, 각종 제한 종료 심판을 받은 다음에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하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추인은 취소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추인은 그냥 추후 인정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했는데 너 그거 취소하지 않고 완전히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래 이거 추인 추후 인정. 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뭐한다? 간주한다. 발송, 발신주의.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발송. 여기는 다 발신주의입니다. 발송, 발신주의. 그래서 18 먹은 애랑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걔가 19살이 되면 걔한테 1개월 이상 기간 정해서 야, 너 18 먹을 때 나랑 계약한 계약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최고할 수 있다고. 독촉.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내에 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 본다. 추인한 것으로. 추인해서 확정적 유효가 돼서 다시 취소가 안 됩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조문에서 능력자한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한테라고? 법정 대리인. 아까 후견인들이죠. 후견인한테 제1항에 촉구를 찍고 법정 대리인 역시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여기도 마찬가지. 발신주의.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겁니다.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역시 발신주의, 발송하지 않으면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미성년자나 그의 아버지 엄마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 거기한테 미성년 성년자가 된 다음에 거기한테 촉구하고 한 달 내에 답을 주지 않으면 뭐한 걸 본다? 추인한 걸로 봅니다. 근데 미성년자 있고 미성년 후견인 보호자 얘가 미성년 재산 강탈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을 따로 줍니다. 감독인. 이때는 그 감독인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감독인한테 뭔가 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 답을 안 줬다. 이때는 감독인이 승낙을 안 한 거니까 이건 추인한 걸 본다. 취소한 걸로. 취소한 걸 본다. 감독이 따로 있으면. 특별한 절차가 이겁니다. 감독이 따로 있으면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니다. 최고 촉구하면 추인할지 말지 누가 결정하죠? 제한 능력자 측에서 결정합니다. 제한 능력 측에서. 촉구한 상대방의 결정이 아니라고. 그럼 상대방은 처음부터 미성년임을 알았던 사람도 촉구, 최고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아기. 혹시 뒤에 아무 설명 드리겠지만 법학에서 선의 아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선의는 부지. 부지. 알지.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앞에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 거. 이게 선의가 되고 악의는 아는 거. 처음부터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촉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고. 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 있다. 이 논의가 나중에 문건들에서 똑같은데 거기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고 다다음 주에 문건들에서 똑같은데 그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복습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법조문을 체킹했습니다. 2항. 여기 2번. 능력자한테 촉구되니까 제한 능력자에 대한 촉구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능력자나 법정 대리인 거기한테로 했습니다. 3번과 4번은 법조문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칙은 추인한 걸로 보는데 감독이 있을 때 이때는 취소한 걸로 봅니다. 5번도 발신주의 이미 다 정했고, 자, 칠판 3주차 할 텐데 취소는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시험에 따르면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좀 편합니다. 철회는 뭡니까? 철회는 무효를 모르는 거.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하는 거고 철회는 무효를 모르는 거. 물론 예외도 있는데 원칙 이겁니다. 취소, 유효를 무효로 만드는 거. 철회는 무효를 모르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철회권하고 거절권 보십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완전한 유효될 때까지 상대방이 그 삽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물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알았다, 선이다, 악이다, 악이. 이제는 그러야 된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요. 촉구하면 효과를 누가 결정하죠? 제한 능력자 측에서. 능력자 된 다음에 추인할지 거절할지 그거 다 결정한다고. 그쪽 결정하니까 상대방은 처음부터 알았다 하더라도 촉구 물어볼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철회는 상대방이 철회하면 계획이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한테 그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사람한테 그 처리할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고. 알았으니까. 그러면 촉구는 아까 선이다, 선악불문. 선악불문. 근데 처리는 누구만? 선이만. 처리는 선의 상대방만. 쓰지 말고 아래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1항 보시면 아래 1번 보시면 선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고. 선의. 그렇게 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2항 법조문.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1항은 계약이고 다음 주에 설명드리죠. 2항은 단독 행위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청약과 성락,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한데 단독 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추인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보십니다. 이때는 제한 능력자가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럼 거절도 선악, 불문. 거절 동그라미 선악, 불문. 아래 써놨어요, 여러분. 아래 2번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뭐나 할 수 있다? 거절. 그럼 결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한테 선인 경우만 인정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철회권. 철회권은 선인 경우. 이 때문에 되고 촉구권하고 거절권은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하십니다. 3번. 촉구와 달리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계약했다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럼 선이죠. 그럼 선 상대방 미성년자네 하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난 너랑 미성년자는 계약 안 해. 철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따로 손해볼 일이 없다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단독행위 있다. 그럼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 미성년자한테 난 너랑 법률관계 안 맺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촉구는 뭐를 결정하는 거니까 추인을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권자가 성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철회나 거절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손해볼 일 없고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 이거. 여러분 시험에 아직 출제는 안 되는데 저건 다른 시험에는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십니다. 촉구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한 능력자가 반드시 언제 됐을 때? 행위 능력자, 즉 성년자 됐을 때 아니면 그 보호자한테라고. 근데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 있는데 4번은 역시 나중에 무건들이 있어 똑같으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1, 2, 3, 4가 여러분 시험에 아직 안 나와서요. 최근 10년간 안 나왔는데 한 게 여기서 공부한 게 우리가 3주차에 공부할 무건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건 거기 복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나마 나오는 건 이 3번이죠. 속임수. 여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17조 1항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기망. 사기쳐가지고 나 성년자다 아니면 나 심판 종료된 사람이다 이렇게 사기치면 이때는 그 사람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취소할 수 없고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 제한 능력자나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속임수는 무슨 기망? 적극적 기망. 이때만 속임수를 인정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을 때만 이건 속임수지. 여기 보십니다. 제한 능력자가 지금 미성년자가 나 군대 갔다 왔다. 자기가 사장이다. 나 20살 넘었다. 이렇게 그냥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판례가 속임수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만 이때만 속임수로 인정하지. 나 20살이야. 나 성년자야. 나 군대 갔다 왔어. 예비군이야. 이런 걸 했다는 말로는 속임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이런 많이 틀렸던 거 중요한 거 7번 잘 보십니다.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답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누가 없죠? 피성년 후견인. 그럼 보시면 여러분 피성년 후견인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위조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에 돈을 넣는 것으로 속였다고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아까 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는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걔가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이건 속임수도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지금 피한정 후견인 상태예요. 근데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그
그 한정인 종료 심판을 방금처럼 서류를 꾸몄다. 그럼 사기쳤죠. 기망했죠. 이건 사기, 기망 해당, 속임수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래서 그 계약 취소 못해. 근데 걔가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대행 동의 얻는 것으로 얻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이거는 속임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동의 얻어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다시요. 똑같은 서류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나 이제는 정신 멀쩡해서 법원에서 혼자 계약해도 된다고 피성년 후견 종료받았어. 이렇게 서류를 꾸미면 이건 뭐다? 속임수라고. 근데 똑같이 서류를 꾸몄다 하더라도 성년 후견한테 동의를 얻은 것처럼 꾸몄다. 이건 속임수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의 얻어도 어차피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엄청 오답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에 2번 이게 포인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동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것이니까 정리하시고, 상대 3번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3번 증명 책임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증명하라고. 상대방이 무조건 제한 능력자를 보기서 상대방 측에서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 법을 공부할 때 공부하시면 낯설고 좀 어렵고 한데 한 번만 꼼꼼히 정리하시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한 능력자가 너무 많이 나서 처음 하신 분이 구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처음부터 나 다 알겠다. 그럼 지금 이거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저기 로스쿨 가야지.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정리를 좀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소 등이 있는데, 자 10년간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10년 한 4년 출제 안 됐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혹시 내면 오답률은 엄청 높으니까, 그리고 이건 기초 법률 용어니까 좀 구별해서 정리하십니다. 그냥 개념만, 그냥 시험 나온다는 거 아니고 이런 거구나 개념만 좀 정리하십니다. 여기 18조 생활에 근거 되는 것을 주소로 간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여러분들은 주소 그러면 항상 어디 생각하죠? 주민등록지. 근데 그건 공법상의 주민등록지고 실제로 거의 공법상의 주민등록지가 거의 주소지 되는 건 맞는데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주소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주소지예요. 그러면 보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어불하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4일간은 여기 봉천동에서 산다. 그리고 나머지 3일간은 저 경기도 양평에서 산다. 그럼 그 4일간의 주소지는 어디죠? 봉천동. 3일간 주소지는 양평. 내가 봉천동을 주소지를 해야지, 양평을 주소지를 해야지, 이런 의사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의 근거가 되면 거기가 주소지입니다. 그럼 주소지는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마음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살면 뭐다? 주소. 살면. 민법상 주소는 살면 주소예요. 내가 여기 전입신고 안 했다. 전입신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살면 주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살면 됩니다. 실질주의. 그 다음에 객관주의. 정주, 살겠다는 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객관주의. 그냥 살면 그게 주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주의? 복수. 주소는 두 곳, 세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고. 주민등록지가 아니라고. 뭐 법에는 필요 없고. 거소. 주소보다 낮은 단계가 거소입니다. 주소보다 낮은 단계. 그래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 주소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데 20조가 교포들, 미국 시민권자다.
그럼 국내 주민등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살 때, 그다음에 사는 데를 주소로 본다. 거기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가주소, 이건 주소가 아닌데 언행에 대해서 가주소를 정할 때는 그 행에 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거는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고 회사들, 법인들이 재판 관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충청도 천안 이걸 주소로 보자. 둘이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소 있는 거, 가주소 그냥 개념만 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소 생각하는 거 이것도다. 주민등록지. 사회 실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되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보면 된다. 안 된다고. 그냥 여러분이 사는 곳이 뭐다? 주소지. 전입신고 상관이 없다고. 사는 곳이 주소지라고. 개념만. 이건 여러분 따로 안 해놓으면 시험에 나오면 엄청 틀리니까 개념만 좀 간단히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부재는 없을 부자, 재직할 재자, 현재 없는 거. 없어졌다가 생사가 불명하다. 그러면 실종 등록 받으면 이제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없는 사람, 이게 부재자. 그럼 부재자가 보십니다. 여기를 1950년대 6.25로 설명드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이제 그런 거 아니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 원래 주소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재산을 남겨 떠났는데 그 재산 관리를 누가 하죠? 그 사람이 누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재산 관리가 안 되면 재산이 파괴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하고 채권처럼 맺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채권처럼 정리가 안 돼요. 이런 걸 한 번에 정리해서 법이 일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칠판 보시면 종래에 주소나 호소를 떠나서 영역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 이걸 뭐라 부른다? 부재자.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든 게 1950년에 6.25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행방불명된 사람들, 이때 이게 많이 필요했죠. 이때 다 부재자. 근데 여러분, 부재자는 기존의 주소나 거소에 있던 재산을 관리를 못하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서 두는 거니까 그 장소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다. 이 사람은 부재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다. 그럼 재산 관리가 돼요. 그럼 채권처분 정리가 돼. 이 사람들은 부재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재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유학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 재산을 국내 있는 사람 통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 관리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부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자체가 여러분 뭐의 부재 실정이죠? 자연인. 그럼 개념상 우리 민법은 법인은 부재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도 시험에 썰소리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조. 종래에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할 때도 같다. 자 보십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을한테 3년간 내 재산을 맡겨. 네가 관리해. 근데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재산 관리 권한이 뭐였죠? 소멸. 이때도 법원이 이해관계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겁니다. 일정한 거. 그래서 1번. 그래서 이해관계는 부재재산이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말하니까 채권자, 상속인, 배우자 이런 사람 말한 건지 친구나 이웃사람 이건 당연히 부재자 이 사람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가 없죠.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그다음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처분은
물론 재산을 파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재산 관리인을 뭐한다? 선임하는 겁니다. 재산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 선임하는 거. 이게 처분이 대부분 재산관리입니다. 그럼 이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면 이건 법에 의한 거니까 10번 보십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일종의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3주차에 설명을 하죠. 하니까 지금은 그냥 법정 대리인. 그럼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의 재산을 법원 통해서 대신 관리니까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법학에서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줄이면 성관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이 사람은 수임이 나고 똑같아가지고 민법 681조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성관주의 의무. 이렇게 정리하시고 직무 이것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닌데 10년간 총 2번 나와서 조문 자체에서 뭐 답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만 자 관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하라고. 재산 목록 뭐뭐 있는지.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부재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정 자체니까. 그다음에 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생사 불명이면 실종된 겁니다. 그럼 실종되면 이제 실종도 때려가지고 상속이 나와야 돼요. 이때는 이거는 검토 청구에서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전 이양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하시고 4항 이 비용들은 다 누구 재산? 부재자 재산으로서 채권 채무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25조 자 25조는 118조를 갖다 쓰는데 118조는 우리가 3주차에 공부할 거라서 일단 전만 좀 보십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 규정한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이 아닌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때도 같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재산관리인이 118조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걸 뭐 할 때만? 넘을 때. 이때만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고. 넘을 때. 그럼 보시면 118조가 1호 보존행위, 수리, 수선. 이거는 다다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 수리한다. 집, 가옥 수리, 수선 같은 거. 목적은 보존하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법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 이용하고 계량행위. 이거 나중에 3주차니까 이거는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걸 넘을 때는 허가 받으라고. 그게 이제 처분행위. 자, 시험용 이거 나옵니다. 이제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허가? 법원의 허가. 여기서만 이제 시험이 나온다고. 허가. 자, A가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원의 허가증은 장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부재자가 있는데 재산관리인이 부재에서 재산을 남한테 팔고 등기 넘겨버렸다. 이게 처분행위예요. 그럼 무효입니다. 근데 법원이 나중에 그거를 추인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래서 시험지 낼 때 법원에 관한 사전적인 허가만 의미한다. 사후 허가도 의미한다. 사후 허가도 포함된다고. 사후.
기왕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B는 여기 같이 나오는 판례인데 굳이 안 받으니까 A만 좀 보십니다. 기왕의 매매를 추인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B, C도 마찬가지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하고 D 이것만 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기왕의 행위를 뭐 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다만 그렇게 한다더라도 개념상 갑이 부재자고 을이 재산관리인입니다. 여기에 부재자의 토지가 있는데 얘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제3자 병을 위해서 이 분선의 정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전혀 이 부재자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건 안 됩니다. 부재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시험 문제는 A하고 T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A, D 판례가. 그래서 D 부재자 관리인이 법원에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남의 채무에 담보를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는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A하고 D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A하고 D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보시면 부재자가 있는데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횡령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6조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권자를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니까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은 뭐 같이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고 재산관리 종류 이것도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나중에 본인 유학 간 놈이 깜빡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친구를 재산관리인 정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법원이. 이때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 또는 이강인 검찰총장에 의해서 명령을 취소하라입니다. 취소. 자, 그거 말고 이제 더 있는 게 그 아래 보십니다. 법조문 아래 이거는 법에 있는 거고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다. 자, 여러분 부재자가 사망하면 이제 상속인이 재산 관계를 있게 되니까 사망하거나 실종수가 있으면 당연히 저 재산을 처분을 뭐하죠? 취소해야죠.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누가 나오죠? 상속인. 그러면 상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더 이상 부재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A하고 D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고 취소는 효과는 작네요. 뭐? 소급표의 반대말이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그럼 여러분 보십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7월 1일 날 부동산 팔았는데 그 선임 결정이 8월 1일 날 취소했다 하더라도 7월 1일 날 땅 판 건 무효다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임 결정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재는 재산 자기 권리 다 행사할 수 있다. 권한. 보시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취소력은 무슨요? 장래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며 앞에 건 유효하니까 이 선임 결정은 당연히 누구한테도 미친다. 상속인. 다시요. 7월 1일 날 팔고 8월 1일 날 취소됐다. 선임 결정이.
하도록 7일 판 건 유효하니까 그건 당연히 상속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땅을 사와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사망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가 안 되면 여전히 재산관리소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고. 여전히. 그래서 A하고 T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E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E.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뒀다. 그러면 부재자와 재산관리인이 계약했으니까 거기는 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다만 권한이 끝나면 그때는 관여하죠. 1번 이 경우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고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부재자와 재산관리인의 계약에서 결정되니까 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예외 아까 했던 거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하고 2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재산관리 또는 검수청구에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바꿀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인정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우리 공부한 거 앞에 공부한 거 다 정되고 개임했다. 그럼 새로 개임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재산관리소 모든 권리 뭐 똑같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처분 명령, 이거는 앞에서 다 공부한 거 그대로 다 반복입니다. 반복이니까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십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전문도 낯설고 제도도 낯설어가지고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나머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부재자 재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처분은 부재자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허가는 장래만 가능하다. 기양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다. 추인 사후에 할 수도 있다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그 결정이 취소가 안 되면 재산관리 행위는 다 적법, 불법, 적법. 따라서 상속에도 효력이 다 미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조문 자체가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그 정도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실종선고. 실종선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지가 12년 됐나? 근데 이건 한 번쯤은 나올 때가 이제 됐긴 됐는데, 자 보십니다. 의. 보호자의 생존 여부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 그를 사망 것으로 뭐하는 제도? 간주하는 제도. 여러분 보십니다. 1950년대에 갑자기 행불됐다고, 6.25 때. 그러면 남편이 행불됐는데 여기 재산도 남아있고 또 와이프가 또 뭐 할 수도 있죠? 혼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래서 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이 생사가 불명하면 그 사람이 죽었던 것으로 뭐 한다? 간주하는 거. 이게 뭐? 실종선고. 부재자가 생사가 불명하면 이렇게 실종선고에서 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 그래서 1번 법조문 1항이 보통 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이강경이나 감사청구에서 실종선고를 역시 뭐죠? 해야 한다.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 그래서 최후의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때는 이제 실종선고에서 그 사람을 사망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 항이 특별실종. 그래서
전지 임한자. 전지가 전쟁할 때 전자고 지자가 땅지자. 저걸 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저걸 선박실종. 그다음에 추락한 항공기. 저걸 항공기실종. 기타 사망 요인이 된 위난을 당한 자. 위난실종. 전쟁 종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 종료 후 1년간. 그러면 이때도 실종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항이 보통 실종, 2항이 특별 실종. 보통 실종은 몇 년? 5년. 특별 실종은 1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생사가 뭐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럼 살아있는 게 명백하다. 실종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게 명백하다. 이때도 실종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불명할 때. 생사가 불분명. 이때만. 1항 보시면 아래 1번. 생사 불명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할 수 없는 상태. 이틀 말한다. 따라서 생존에 있는 부치자나 사망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망하면 어디에 기재되죠? 호족부. 얘는 가족관계등록부. 밑에는 사망으로 강력 희무가 된다. 추정. 밑에는 실종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호적상 이미 사망 구속이 되는 자는 그 추정력을 뒤집는 자료가 없는 한 생사가 불명자라고 할 수 없어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얘는 뭐 사망한 자니까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 그렇게 하시고 보통 실종 최후 소식 이때부터 5년. 특별 실종은 전쟁 실종, 선박 실종, 항공 실종, 위난 실종은 각각 종료 후 1년 내. 여러분 저 보십니다.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태풍으로 물에 빠져서 물 위로 안 떠나온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실종? 위난 실종.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사망을 간주해요. 근데 잠수부가 잠수 장비를 다 갖추고 물에 들어갔다. 근데 안 나왔다. 이때는 위난 실종이 아닙니다. 왜? 이 위난 실종은 이만큼 심각한 경우에 돼요. 전쟁, 선박, 항공 이렇게 거의 사망으로 다 인정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경우 말하니까 그냥 태풍이면 모르지만 잠수사가 잠수복을 갖추고 물에 들어갔다. 이때는 안 올라오면 이건 무슨 실종? 보통 실종. 그럼 몇 년? 5년. 우리 판례는 이 위난은 이만큼 심각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 그래서 니은 보시면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이라 하면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같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따라서 그 다음 포인트가 따라서 갑이 잠수 장비를 챙겨온 채 바다에 있었다가 부상, 떨어지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됐다 하더라도 이건 위난이라 할 수는 없다고. 무슨 실종? 보통 실종. 아주 심각한 경우. 이때만 위난성을 인정합니다. 저게 판례인데 가장 최근 판례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는데 여러분 보십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저 실종성으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한 자 이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실종되면 상속받을 수 있고 이제 재혼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배우자. 그러면 실종되면 이제 상속받을 수 있다고. 일수상속인. 그럼 여기서 시험 얘기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하고 을 남편과 와이프 이 상태 자식이 A, B다. 그러면 와이프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고 이 자식도 와이프랑 같이 1순위 상속인. 그럼 이 사람도 이해관계인인데 이 갑의 형제들 갑의 형제들은 2순위 상속인. 그럼 여기 1순위가 있으면 얘들은 상속을 못 받아요.
얘들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 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형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자나 자식 있으면 안 돼요. 몇 순위만? 1순위. 차순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보험발수인과 보험금 수익자, 정신적 채무자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3번의 1번이 시험 문제죠. 자, 3번의 기억. 선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얘는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니은하고 디귿은 그냥 상식이니까 보시면 되고, 시험제는 1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인데 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냈는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종 선고하려면 자, 공시 뭐? 최고. 자,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갑이 지금 생사가 불명하다. 그럼 여기서 갑의 이해관계나 검사가 실종 선고했다. 그러면 여기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갑이 실종 선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몇 개월? 6개월. 생사 살아있으면 알려달라고 6개월 하고 그 지난 다음에만 실종 선고입니다. 반드시 뭐? 6개월 지난 다음에. 이건 시험에 냈던 이유가 좀 이따 실종 선고 취소, 그거는 저 6개월이 필요가 없어요. 실종 뭐만? 선고만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실종 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여러분 추정한다, 간주한다. 여러분 아까 간주한다는 다툴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얘가 실종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근데 갑이 판사님 걔 살아있다니까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으로서 지금 생존 상태를 증명을 하면 갑이 소송을 이길 수 있냐 이겁니다. 이길 수 있다 없다? 뭐 한다? 간주. 간주는 다툴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거 하더라도 소송 못 이겨요. 갑이 소송 이기려면 실종 선고를 뭐 해야 되죠? 취소. 이걸 해야만 소송을 이길 수 있지, 생존적 날짜를 생존사실 증명해도 갑은 소송을 이길 수가 없다고. 간주는 다툴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래서 보시면 돼. 1번 추정이 아니라 간주가 되므로 본인은 생존 그 밖에 반증을 들어서 선고를 다투지 못하고 다툴 기회를 안 준다고. 싸우려면 실종 선고를 뭐라고? 취소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소송을 이길 수 있다. 이게 간주입니다. 그 다음에 실종 선고되면 사망으로 뭐 한다? 간주한다. 그럼 뭐가 일어나죠? 상속. 그러면 상속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타났네. 나타났다고 바로 그 상속받은 게 효과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시 뭘 취소해야?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만, 원상도 돌려야만 그 다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그거죠. 실종 선고로 인해서 상속이 개된 이상 설사 실종 선고를 취소할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망한 때를 간주된 시점과 달리 사망증 기준으로 다시 상속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효과를 번복하려면 반드시 뭘 취소하라고? 실종 선고를 취소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번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6.25로 설명 안 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서울 관악구에서 부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사가 불명해서 이 사람이 관악구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그럼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 것으로 간주하는데 사망 간주. 근데 명심하실 거 이거는 이 사람의 관악구 여기서 민사 법률 관계 여기에서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 주소지에서 살았던 것 그래서 민사 형사랑 상관없다고. 그럼 여러분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산서 잘 살고 있어. 그랑 무슨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죽음으로 간주한다고. 그럼 이 사람이 부산서 열심히 돈 벌고 결혼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다음 이 사람이 오랜만에 다시 관악구 왔다. 와서 편의점 가서 물건 사 먹는다. 커피 사 먹는다. 문제될 게 있다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래서 실종 선고는 그 사람이 살았던 종래 주소 고소 거기서 사법상 법명계 거기서만 사망으로 간답니다. 이 사람이 부산 살면서 공직선거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투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걸 이해 못하면 아까 여러분들 민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는 주소지가 아니다. 주소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고. 그럼 이 사람의 생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요. 실종 선고는 종래 주소 내지 거소. 거기서 뭐 사법상의 법률관계. 여기서만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아니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산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아래에 있구나. 2번 먼저 해야지. 여러분 실종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무슨 효가 있죠? 소급표가. 왜? 몇 개월 공부시 되죠? 6개월. 6개월. 그냥 칠판 이걸로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5일에 최후 소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을이 실종 선고를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2020년 신고받았다. 보통 실종 신고. 송받은 아까 최후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몇 년? 5년. 그럼 이때 10년 1월 5일이니까 1월 6일부터 시작하니까 초일 불사님. 그럼 2015년 1월 5일 날 이때 관악구에 있는 사법상 법령계 여기 대해서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사망 간주. 그럼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사망 간주되니까 그 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2015년 1월 5일 날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는 중으로 되니까 만약에 갑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18년에 사망했다. 그럼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2020년에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언제부터 중으로 간주한다? 2015년. 그러면 아버지 사망 전부터 먼저 죽었죠. 그럼 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 선고는 여러분 시험에 12년이 나왔을 때 이 케이스로 나왔어요.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엄청 틀렸는데 무조건 다시 여러분. 무조건 실종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 6개의 공익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요. 보통 실종은 최후 소급이 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그 다음에 전쟁 실종, 항공기, 선박, 인원 실종은 그게 끝난 다음부터 몇 년? 1년. 그래서 선고는 무조건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 그대로 칠판 썼기 때문에 한번 연습하십니다. 이 사람은 2015년 1월 5일 날 사망 간주니까 아버지가 18년 사망해도 아버지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 안 된다. 3번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보십니다. 3번 1번 실종 선고를 받다고 하여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2번 실종자의 종래 주소지나 거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문계 이것만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보십니다. 기억. 다시 부산 살다가 실종선고 받고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 편집해서 커피 마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사명과 미치지 않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선거권, 피선거권, 범죄 성립 다 공법상 법률관계 여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거 나설 수도 있고 투표할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그 다음에 4번 실종 선고를 뭐한다? 취소. 그럼 아까 2010년 1월 5일 날 최후 소식이 들렸는데 2010년 근데 이 사람이 생존했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에 사망했거나 다른 날짜 사망 이게 확정되거나 다른 시기 아니면 2021년 생존이 확인됐다. 그럼 다시 이때부터 다시 날짜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종선고를 이때는 종래 실종선고를 뭐하죠? 취소. 그러니까 여러분 실종선고는 살아있을 때만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날짜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 날짜 이후 사망했다. 이런 케이스도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는 기존 선고를 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요건 보시면 자 실종자가 뭐였죠 여러분? 생존. 살아있다 이거. 생존. 전조기준과 상이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 다른 시기 사망. 그럼 법원은 본인, 이강인 또는 검사청에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된다. 취소. 여기도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전통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실종 선고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선고 뭐죠? 이거는 취소.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본인 돌아왔으니까. 본인. 저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단서.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자, 저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자, 칠판 보십니다. (2015년 1월 5일) 날 실종 선고가 됐습니다. 실종 선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5일 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보십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에 선이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갑의 부동산이 있고 갑이 남편이고 을이 와이프고 자식이 있습니다. 또 자식도. 이런 상태에서 이 아내가 2018년 이걸 모르고 재혼을 했다. 재혼. 그럼 이 재혼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 원칙은 다시 살아왔으니까 원칙이 이게 뭐가 된 거죠? 중혼. 그럼 중혼이면 민법에서 원래 취소돼야 됩니다. 근데 와이프가 뭐 했다면? 몰랐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다음에 상속받았습니다. 자식이 이 부동산.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팔았다. B한테 등기 넘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오더라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거래 안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아까 제가 칠판에 썼습니다. 주세요. 일단 실종자가 뭐 있다? 생존.
그다음에 실종기간 만료다 다른 때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실종기간 기산점 이외에 생존을 사실 있는 경우 이때는 취소되는데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그다음에 절차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한번. 너무 간단한 건데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실종 선고를 할 때는 6개월에 공청이 되는데 돌아와서 취소할 때는 공청할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데. 자, 효과 여기 원칙. 원칙.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실종 선고가 없어서되어 소급적으로 해야 된다. 즉 혼인 관계는 뭐가 되고 전속에서 원칙은 뭐가 돼버리고 중혼. 그다음에 상속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답니다. 근데 이미 법조문 봤습니다. 2항 실종 선고 취소했을 때는 실종 선고를 직접 인하여 재산 책임자가 선인 경우에는 그 받은 얘기 현존하는 데서 반환하는 거 있고 악인 경우에는 받은 얘기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 있으면 이를 배상한다. 7번 보십니다. 여기서 얘가 자식이 팔았는데 선이라고 아버지 부동산 팔았는데 선이라고 그럼 얘가 10억에 팔고서 돈을 받았는데 써가지고 낭비해가지고 현재 3억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럼 얘는 얼마만 돌리면 된다? 3억만. 아버지한테 3억만. 근데 얘가 악이다. 악이면 10억 줘야 되고 지연이자 붙고 알았으니까 갑이 손해본 거 있다. 만약에 이 땅값이 올랐다. 그 손해까지 다 배상하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 부분. 아까 29조 1항과 2항. 다시 여러분.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다. 그럼 모든 건 다 뒤집혀진다고. 그러면 재혼은 중혼되고 상속은 없어진 것처럼 되는데 문제는 실종 선고 후 선고 취소된 선행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을이나 병이 선의로 법령을 맺었다. A가.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익본고 돌려주라고. 이익본고. 근데 선임 뭐만 현존 이익. 선임은 현존이익. 악인은 전손해. 이렇게 다 돌려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좀 어려운 것까지. 얘는 보십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전부터 잘 나왔던 게 여기 실종 선고 후 취소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선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7번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자식이 2014년 한 15년 1월 4일 날 팔아버렸다. 그러면 실종 선고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 여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보십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행에 대해서는 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 이 기간사에 하면 혈액이 이건 유효하다고. 이건 유효 무효죠. 실종 선고 전. 네, 보십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2020년 4월 5일 그러면 실종 선고 후 아니 실종 선고 취소 후 3월 5일이 취소니까 여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죠. 다시요.
앞에 법 좀 비교하십니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처음 다 유의하다고. 근데 이게 아니고 A가 1월 4일 날 병원한테 팔았다. 병원 나 선입니다. 백날 선이 하더라도 이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돌려줘야 되니까 여기는 다시 재산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재산 돌아가야 돼. 그러면 4월로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케이스 나올 텐데 실종 선고 전에 한 행위거나 실종 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이라도 적용이 없다는 거. 취소 효과를 받는다고. 그럼 취소하면 걔가 뭐가 되죠? 무효. 그럼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무효면 이미 주고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도록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거 지금 이것만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종 선고 언제? 취소 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실종 선고 전이거나 취소 후 이때는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돌려주라고 다.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 선고 전 취소 후에는 선이라도 적용이 없다고.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어렵게 낼 때 저 부분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부재자하고 실종 선고가 합쳐서 한 2년에 한 문제 아니구나. 한 4년에 한 문제구나. 4년에 한 문제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 번은 상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난삽하고 어려운데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킹했던 부분만 좀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일단은 지금 단순 암기라도 그것만 좀 정리하시고 오후는 2시 5분에 지금 시간 좀 지났으니까 2시 5분부터 오후에 법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